네, 모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테스포스 팀 K의 조장 김윤환입니다. 저희 팀 멤버들이고요. 역할 살펴보시면 제가 AI 파트를 담당했고, 이제 준호님이, 준호님이 레벨 디자인과 레벨 안에 있는 액터와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노권탕님이 캐릭터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셨고, 네, 김준희님이 서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의도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상에서부터 탈피를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미와 쾌락을 찾기 위함입니다. 저희 기준에서 이 쾌락을 최대한 단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래 세 가지 게임이 추출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을 근간으로 한번 모작을 시도해봤습니다. 저희 팀 프로그레스입니다. 두 번의 프로젝트 병합이 있었는데, 개발자 양성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블루프린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자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한 10PP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업고 10PP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목차입니다. 처음에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구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캐릭터 인터랙션 중에서 이런 총기를 집었을 때, 그리고 총기를 드랍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는 없고, 이 문제점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캐릭터를 살릴 때 그런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과 무장 상태일 때 애니메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이프 머신을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장 상태일 때 카메라 시선에 맞춰서 캐릭터가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에임 오프셋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은 상대 캐릭터가 없는데 데미지를 받으면은 데미지를 받은 위치에 이 데미지 인디케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체력을 먹었을 때 프로그레스 바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레스 바는 쓰러진 팀원을 살릴 때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캐릭터를 제작할 때 조금 있었던 문제점인데, 먼저 캐릭터 무브먼트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캐릭터를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 쓰러질 때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액티베이트 노드를 사용하니 애니메이션이 작동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플레이어 인풋만 제한하는 디세이블 인풋을 사용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디세이블 무브먼트는 그 반대되는 이 페어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젯 관련인데, 지금 저희가 라인 트레이스를 지금 없애놨는데,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가 액터에 이렇게 스치게 되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박스를 설정해 두는데 그 효과로 이렇게 액터 주변에 아웃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틱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 밟을 눌렀을 때 이걸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레스 바를 설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불변수로 위젯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서 음, 블루프린트 내부에 인원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서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위젯이 다른 게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I 파트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부 CPP로 작성했습니다. 네, 먼저 CPP 안에서 메시 컴포넌트와 박스 컴포넌트를 먼저 셋업을 해뒀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로 요거를 만들 때 원하는 메시를 집어넣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예,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AI 캐릭터가 유저에게 데미지를 부여할 때 오버랩 박스를 이용해서 비긴 오버랩과 엔드 오버랩을 계산을 해서 이 박스 안에 특정 시간만큼 캐릭터가 오버랩 되어 있으면 데미지를 부여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인지했을 때, 그리고 인지하지 않았을 때 이동 속도 값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업데이트 맥스 워크 스피드라는 함수를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죽었을 때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통해 레그돌 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시에 같은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캐릭터의 체력을 멀티캐스트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캐릭터를 조종하는 AI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이 비헤비어 트리나 블랙보드 같은 경우에는 CPP로 100%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블루프린트에서 먼저 만든 더미를 하나 만든 다음 그 레퍼런스 경로를 CPP로 복사하는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블랙보드 키셋은 문제점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퍼셉션, 그러니까 시각 센서만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시간 부족 관계로 제가 조금 더 많이 구현하고 싶었으나 좀 조금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시각 센서 부분만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시각 센서에 따라서 네 가지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비헤비어 트리 태스크를 네 종류를 만들어서 비헤비어 트리 안에 적합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AI 캐릭터를 작성할 때 좀 헷갈렸던 문제점인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보드 키 셋업입니다. 이 블랙보드 키 셋업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단편적이지만 위에처럼 비헤비어 트리와 블랙보드를 블루프린트에서 작성한 다음 레퍼런스 경로를 복사해서 하드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헤더 파일을 집어넣고 이렇게 위에 보시는 대로 키를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헤더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서 위에 이제 저 두 헤더 파일을 집어넣고 bb키라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구현한 다음 여기에 이제 키 이름을 설정해두고 블룸프린트 안에서 블랙보드 키를 똑같이 해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편이 편해서 이 방법을 택했고요. 다음으로 비헤비어 트리 태스크 노드인데, 이전에 보셨던 제 블루프린트 태스크는 블랙보드 베이스입니다. 이 블랙보드 베이스가 더 좋은 이유가 블랙보드 키 셀렉터라는 클래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스크 노드를 쓰면은 또 추가적으로 헤더를 좀 더 집어넣어서 이 AI 컨트롤러 안에서 이 블랙보드 키를 더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제 경우에는 음, 이 블랙보드 베이스 태스크를 쓰니까 생성자 쪽에서 이 블랙보드 키 셀렉터 클래스를 불러서 원하는 이름을 넣고 거기에 어떤 벡터 밸류라던가 오브젝트 밸류라던가 이런 걸 집어넣어 주면 블루프린트 안에서 2개, 3개 내지 5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디자인 쪽 보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에서도 인터랙션 부분이 조금 있는데, 캐릭터의 라인 트레이스에 맞춰서 키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이 액터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연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가 특정 기믹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건물 내부에 있는 불이 전부 다 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부분은 똑같이 시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쪽에 이 제너레이터에 사무장을 하면 2분이라는 시간을 재서 2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건물 내부에 불이 전부 켜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는 저 모션은 블루프린트 안에서 커브 플롯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얼마나 부드럽게 열게 해줄 거냐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CPP로 이제 가져와서 타임라인 컴포넌트라고
CPP에서 블루프린트로 치면은 타임라인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캐릭터가 무장 상태일 때 차량이나 저 문이 열렸을 때 보이는 저 창문, 또 지하실에 있는 발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뭐 데미지를 준다거나 상호작용을 했을 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 소리가 이제 거리별로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레벨 디자인이고요. 시, 시연 영상에서는 저희가 불을 조금 어둡게 해서 이 레벨들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둡게 설정한 걸 빼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레벨 디자인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 엘리베이터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전체에 설치된 라이트 액터를 한 번에 껐어야 했는데 이 T열을 하나만 꺼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비긴 어레이에서 비긴 플레이에서 이 T 어레이를 통해 T 어레이와 get all actors of 클래스를 통해서 라이트 액터를 전부 가져온 다음 이 배열을 불러가지고 태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배열 전체를 끄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멀티캐스트 문인데 아까 보셨던 이제 상호작용으로 열리는 문이 서버 쪽에서만 열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안 열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이 멀티캐스트 함수를 구현을 해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최적화 문제 쪽인데 어, 스태틱 메시가 좀 많아서 이거를 스태틱 메시가 많아서 저희가 좀 시연 영상을 찍을 때 좀 버벅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플라인과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를 써서 어, 이런 메시가 반복되는 하나의 벡터로 메시가 반복되는 모습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버 보겠습니다. 서버는 저희는 얼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브 시스템 스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 셋업이 이 디폴트 엔진과 디폴트 게임 이니셜라이즈 파일 안에서 요 빨간색 박스에 쳐진 이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PP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이게 대략적인 서버 흐름 구조인데 호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조인 버튼을 눌렀을 때 각 함수들이 델리게이트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 서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이 온라인 서브 시스템 스팀을 사용하려면은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스팀 앱 아이디가 정말 필수적인데 저희는 이제 개발 단계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없어서 요 칸을 비워두고 서버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꼭 있어야 서버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서 확인을 통해서 이거를 누락된 거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모 비디오 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